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성형수술 5가지,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나 장기적으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수술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작용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게 진짜 성공적인 성형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수술 중 하나라도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성형수술 5가지, 제가 성형외과 15년차 의사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수술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보시고 꼭 참고해 주세요. 원장님, 오늘 말씀해 주실 수술들을 왜 반대하시는 걸까요? 성형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수술들은 그런 어떤 행복을 위한 선택이 주는 어떤 효과에 비해서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나 장기적으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잘 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신중히 고민을 하고 결정도 굉장히 신중히 하세요, 이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수술 중 하나라도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반대한 첫 번째 수술은 과도한 뒤와 밑트임 수술이에요. 지난 중국 성형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 밑트임 수술이 눈을 더 커 보이게 하고 눈매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찾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많이 하고 무조건 하지 말라, 이건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기존 눈 구조, 뼈대 구조, 여기에 어울리지 않게 어떤 선을 넘어서서 확장을 하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기능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무 내려버리니까 안 감기는 거예요. 눈은 무조건 감겨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안 감기면 이제 눈이 건조해지고 각막 손상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눈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눈을 잘 때도 계속 자동으로 떠 있어요, 본인은 자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잠을 들어도 되게 깊은 잠까지 못 들고 아니면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불면증 한번 사람이 시달리면은 깨어있는 일과주에 사람이 미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삶의 패턴도 깨지고 건강도 악화되고, 그러니까 눈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좀 잘못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가슴 지방 이식이나 뭐 바디 필러, 이런 어떤 바디 시술들이에요. 요즘은 단순히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 라인도 성형으로 많이들 이제 관심사들이 뻗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뭐 보형물은 이제 좀 부작용이다, 뭐 염증이나 겁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가슴 지방 이식이나 뭐 필러, 엉덩이도 지방 이식, 골반 필러,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찾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일단 지방 이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흡수율이 좀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필연적인 건데, 흡수율이라는 게 내가 이만큼 넣으면은 이만큼 꺼지는 거예요. 얼굴조차도 지방 이식을 하면 그렇게 흡수가 되는데, 가슴은 얼굴 지방 이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볼륨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흡수가 되고, 또 운이 없으면은 너무 많이 넣으니까 가운데 부분이 골물 수 있어요. 골무면 이제 세포가 괴사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흡수되니까 비대칭이 되고 뭐 울퉁불퉁 되고, 또 최악의 경우 아까 말했지 안쪽에서 이제 염증 나고 괴사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지방 이식이나 필러로 하는 것은 좀 많이 말리고 싶어요. 두 번째 부작용은 이제 석회화예요. 이게 뭐냐면은 뭐 지방 이식을 하든 보형물을 넣던 어떤 이물질 작용에 의해서 세포가 석회화되면서 딱딱하게 굳는 현상인데, 물론 이제 석회화가 어느 정도 되는데 증상 없이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심하게 진행이 되면은 점점 이제 딱딱하게 굳는 부분들이 생겨요. 또 이 석회화는 이 부작용 자체뿐만 아니고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초기에 유방암이랑 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유방암도 초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검진 안 하시는 분이 제일 찾기 쉬운 방법이 촉진을 통해서 만져라, 이거예요. 촉진을 했더니 좀 딱딱하게 좀 만져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유방암도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석회화 때문에 딱딱하게 되면은 나 지방 이식 했으니까 뭐 석회화 됐겠거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암이라는 게 조기에 빨리 발견하면은 작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를 키우면은 수술도 커지고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점점 일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부작용 석회화 뭐 그거 자체뿐만 아니라 유방암과 관련된 연관성 때문이라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필러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얼굴에서 쓰는 필러와 좀 달라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양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이 몸, 특히 뭐 골반 쪽에 넣으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 움직임이 큰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크게 움직이니까
압력도 가해지고 앉거나 일어날 때 계속 자세가 변동돼요.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몸에 과도하게 필러를 넣으면은 이게 이제 엉뚱한 데로 밀리고 엉뚱한 데로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치 않은 관절 부위로 뭐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고, 모양상으로도 있어야 될 곳에 딱 자리 잡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모양도 좀 변형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필러를 넣으시는 분들은 자세 조심하고 앉을 때 뭐 눌리지 않고 이제 그런 주의사항들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럼 원장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골반이라든지 몸매 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가장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운동해라. 운동으로 필요한 곳에 근육을 키우고 뺄 곳은 빼라. 이걸 가장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운동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수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보형물이나 뭐 필러, 지방이식, 결국 이게 선택지기는 해요. 근데 이게 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적절한 선에서, 아까 이제 뭐 필러가 몽땅 퍼질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넣지 말고 조금씩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원장님, 필러도 제가 알기로는 녹지 않는 필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혹시 넣게 되면? 근데 녹지 않는 필러만큼은 제가 결사 반대하고 싶어요. 녹지 않는 필러는 물론 넣어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수술이나 시술이나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에 수습할 수 있게 돌아갈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수술하는 대부분의 원장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되돌리는 게 불가능한 수술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나 굉장히 신중한 입장일 거예요. 근데 이게 녹는 필러는 정말 뭐가 잘못됐으면 그냥 녹이는 주사 놓으면 돼요. 물론 그것도 이제 뭐 다 녹는 거 아니에요. 또 얘기가 좀 복잡해지긴 한데 기본적으로 녹일 수는 있는데, 안 녹는 필러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내가 필러를 넣은 위치가 피부 밑에, 지방 밑에, 근육, 그리고 뼈, 이게 기본 골격의 순서인데, 이게 어떤 한 층에 깔끔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여러 층에 퍼져서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면은 당연히 그런 조직들에 다 손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모양적으로는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고, 심각하게는 어떤 근육에 뭐 영향을 줬다, 어떤 신경에 영향을 줬다, 그럼 당연히 뭐 감각이나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녹는 필러만큼은 제가 정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수술은 바로 이 인중 축소예요. 이 수술은 이제 인중이 길이가 긴 분들은 그게 되게 컴플렉스거든요. 얼굴도 길어 보이고 나이도 들어 보인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줄여서 비율을 정상적으로 맞추니까 좀 더 동안스러워 보이고, 입술은 상대적으로 도톰해 보이고, 얼굴 비율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비해 점점 알려지고 있는 수술은 맞아요. 이 수술이 사실 효과만 따지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문제도 그만큼 큰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흉터예요. 모든 수술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칼을 대면은 흉터를 피할 수는 없기는 한데, 이 부분의 흉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얼굴 중앙부에 있고, 두 번째는 이 흉터라는 게 뭔가 벌어지려는 힘이 셀수록, 그리고 움직여지는 위치일수록 더 안 좋아요. 근데 여기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르고 멀리 있던 조직을 모으기 때문에 자꾸 벌어지려는 힘이 있고, 우리가 입술을 안 쓰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뭐 말을 하든 먹든 계속 쓰기 때문에 쓰이는 위치라서 흉터가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숙련된 기술로 이제 그 사람 체질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너무 과하게 줄이면 어쨌든 비율도 어색해질 뿐더러 이런 흉터 문제도 있고, 또 뭐 웃거나 막 이렇게 당겨져서 좀 불편하거나 어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하실 거면은 안전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비율상에서 그렇게 큰 이상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이 수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원장님, 미트임처럼 인중이 너무 축소돼서 입이 계속 벌려지면서 생기는. 맞아요. 그런 분들 있는데, 그럼 이제 입술이 이게 들려 보이게 되는데, 눈보다는 좀 낫기는 할 건데 분명 입 건조도 좀 더 심하겠죠. 그래서 미관적인 문제가 좀 더 클 거고, 입 건조도 좀 다른 분들보다는 자주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 과한 애교살을 만드는 거예요. 이 수술은 이제 진피를 넣는 방법이 있고, 지방 이식을 넣는 방법이 있고, 필러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수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술을 추천을 할 거예요. 근데 몇 안 되게 수술을 반대하고 시술을 추천하는 부위가 바로 이 애교예요. 왜냐면은 필러는 굉장히 좀 묽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데, 지방 이식만 해도 기본 알갱이가 좀 있고, 뭐 어쨌든 미세 지방을 굉장히 곱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 피부가 좀 누렇게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보기 싫고, 진피 이식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가 울퉁불퉁해져요. 여기가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안 울퉁불퉁해지면서 진피 이식을 하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 수술을 좀 피하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용케 뭐 울퉁불퉁 안 해졌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양을 조절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비대칭도 될 거고 진피식의 어떤 볼륨감 때문에 지나치게 부어 보이거나 이런 문제들도 다 같이 생길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는 애교살 막 무조건 빵빵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트렌드보다는 어쨌든 자연스러움이 좀 더 중시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 애교를 포함해서 눈 밑의 밸런스를 좀 더 따지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애교살 직접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하면은 이 볼록했던 지방이 여기가 펴지니까 눈밑도 개선이 되고 이 지방이 들어가 주면서 자연스럽게 본연의 애교 근육이 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너무 과한 느낌 안 주면서 자연스럽게 살짝 애교가 돋보이고 웃을 때는 좀 애교가 좀 확실하게 보이고 차라리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지나친 콧볼 축소예요. 이 콧볼 축소는 말 그대로 넓은 콧볼을 줄이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 코가 굉장히 좀 왕코처럼 보이거나 콧구멍 평수가 좀 넓어서 좀 촌스러운 인상이다. 이게 고민이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들 하고 저도 많이 추천을 하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줄이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아까 인중축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지나친 축소는 흉터가 잘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줄여 보이면은 이 흉터가 좀 더 선명하게 남을 수 있는 문제가 일단 있고, 이건 좀 테크닉적인 문제긴 한데요. 콧구멍이 이렇게 뭐 찌그러져 보이거나 숨쉬기가 불편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많이 줄이면서도 이렇게 안 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이거는 저희 무도원 노하우니까 고민이신 분은 저한테 상담을 한번 와보시고요. 일단 일반적인 콧볼 축소 방법에서는 이렇게 대기지 않게 적절하게 축소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적절하게 축소를 하면은 이렇게 무너져 내린 모습이라든지 숨쉬기가 불편해진다는 문제든지 이런 정도는 콧볼 축소에서는 생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많이 줄인다기보다는 어울리는 콧구멍 모양이 되는 정도로만 조화로운 디자인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적절한 콧볼 축소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코가 무조건 작아져야 된다 이게 이제 목표라기보다는 얼굴이랑 콧구멍 모양, 이 폭 이런 게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성형은 디테일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수술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작용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성형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의 만족도, 그리고 안전이에요. 성형은 내가 더 나은 나로 살기 위해서 내 어떤 인생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안전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트렌드만 따라가거나 나중에 후회한다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은 특히 특정 얼굴형이나 뭐 스타일이 유행처럼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코는 뭐 직반 뭐 이렇게 해야 예뻐, 이건 필수야, 이런 분들에 좀 휘둘리기도 쉬워요.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더 거기에 휘둘리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의 얼굴에 어울리는 얼굴, 나의 체형에 맞춘 선택이에요. 내 얼굴이 가진 개성을 살리면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게 진짜 성공적인 성형이에요.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빠른 변화,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쁘게 오래 가려면 안전이 일단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이 건강 위에서 세워지는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이 의사들이 추천하지 않는 성형수술,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성형은 단순히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이게 아니고 안전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여러분의 얼굴과 체형에 가장 어울리는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